경우의 수. 경우의 수 합시다. 방학 때 안 했었나? 이거부터 할게요. 경우의 수 맵부터. 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단계야.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떤 것들부터 고려하면서 세야 될까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얘기야. 됐어? 중학교 때 경우의 수는 잘했어? 잘했다 이거지? 자, 경우의 수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건 어떻게 셀 것인가? 말이 좀 웃기지. 그러니까 세야 되는데 좀 잘 세보자는 거야. 되니? 경우의 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틀리는 이유는 두 종류야. 내가 세야 될 그 숫자보다 더 세거나 덜 세했다는 거야. 되니? 되니? 덜 셌다는 건 내가 세야 될 걸 빠뜨렸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빠짐없이 세야 되고, 되니? 더 셌다는 건 중복돼서 셌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되니? 또 하나는 내가 세지 말아야 할 것을 센 게 문제가 돼. 내가 세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셌다 이거야. 돼? 이걸 좀 잘 지켜주면 돼. 되니? 됐어? 그럼 이걸 잘하려면, 되니?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세야 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들을, 되니? 기준을 잡아. 돼? 그 기준이 내가 세야 될 걸 다 세야 되는, 빠짐없이 셀 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고,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고, 되니? 세지 말아야 될 것이 포함 안 돼 있는 딱 그 기준이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아야 돼. 되니?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분류할 거야. 되니? 되니? 그 기준에 따라서 상황이 나누어졌을 때, 되니? 그게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되는 거고. 돼?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 써다 지울 거야.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어. 됐어? 던졌어. 됐니?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를 좀 한번 세봐 돼. 돼? 돼? 그러니까 A에서 뭐 나오고 B에서 뭐 나오는지를 좀 기준을 삼으면 되지 않을까? 돼? 잘 봐. 그냥 그냥 세면 무식하게 세면 이렇게 세. 이 방법이 나쁜 건 아니야. A 주사위, B 주사위야. 됐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지. 돼?
무슨 짓 하는지 보여? 뭐 했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니? 어? 뭐 하고 있어, 그지? A 나온 거, B 나온 거. 맞죠? 아니? 이래놓고 이게 세면 되죠? 3의 배수인 거. 그죠? 맞죠? 아니? 3인 거 2개, 6인 거 5개, 9인 거 4개, 12인 거 하나.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됐니? 됐어? 표 만들어서 그냥 난 직접 다 센 거야, 그지? 근데 니네 보통 이렇게 셀 거란 말이야. 합이 3일 때, 6일 때, 9일 때, 12일 때를, 그러니까 합이 몇이냐를 기준으로 상황 분류하겠지, 보통. 그치? 이게 될 수 있는 게 1, 2, 2, 1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얘는 1, 5, 2, 4, 3, 3, 4, 2, 5, 1로 놨겠죠. 돼? 여기는 2, 6 죽일 거야. 3, 6, 또 4, 5, 또 5, 4, 6, 3. 끝이다, 그지? 또, 6, 6까지밖에 없군요. 되니? 그러니까 지금 위의 방법을 이렇게 나눠 센 거지. 오케이? 이 방법이 그러면 좀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딱 세야 될 것만 세고 있잖아. 아, 맞는데 이러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좀 생겨.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추천하는 건 이거야. 주사위 2개를 던져? 아, 그럼 표 만들어. 뭐 세는 게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쓰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 알겠지? 돼? 한 번 더.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셀 것 같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2야. 3이야. 아,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그치? 0이냐, 1이냐, 2냐. 이렇게 나눴어. 됐지?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사건이라고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걸 Q 사건이라고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걸 R 사건이라고 할게. 돼? 그러면 이제 A와 B 주 사이에서 얘가 P 사건이 나왔어. 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A에서 나온 게. 그러면 B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어야 3의 배수가 돼? 집중해. A에서 나온 A 주사위에서 나온 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 그럼 여기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어야 3의 배수가 돼? 2여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가능하죠? 얘가 Q였으면 P면 돼, 그지? R이었으면 이렇게 세 종류지. 돼? 이해가? 두 가지죠. 두 가지죠. 두 가지고 두 가지죠. 얘도 두 가지, 두 가지죠.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되니? 기준을 뭘 어떻게 잡냐라는 거야. 잘 잡으란 얘기야. 대신 뭐만 하지 마. 빠짐없이 그러니까 빠지는 게 있는 기준을 잡지 마. 중복되는 기준을 잡지 마. 알겠지? 돼? 딱 세야 될 것들만 셀 수 있는 기준을 잘 찾아. 알겠어? 그리고 자, 일단 그게 시작인데, 들어.
그게 시작인데 그 기준이 그래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단순화되면 좋겠다. 그지? 분류되어지는 상황이 사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괜히? 그런 기준을 잘 잡는 게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이겠다. 그지? 괜히?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그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것부터. 알겠어? 돼? 자. 근데 두 번째는 이거야. 상황 분류를 했어. 내가 지금 얘기했던 얘기야. 어떤 기준을 잡았어. 상황 분류를 했어. 근데 그 상황이 꽤 많은 거야. 돼? 막 한 열 몇 가지가 돼.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이게 다 셀 건데, 그냥 막 11가지 상황이 나왔어. 많다 이거지. 그럴 때 고민해 보는 거야.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돼? 그랬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사건이라는 거야. 여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야 될 거 말고, 세지 말아야 될 거. 세야 될 걸 봤더니 상황 분류를 했더니 한 11가지가 나왔어. 됐어? 근데 세지 말아야 될 걸 상황을 보니까 그건 상황이 세 종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역을 사는 게 빠르겠다, 그지? 그래서 뭘 해버리면 돼?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러니까 뭘 봐봐. 세야 할 사건의 상황 분류와 돼? 세지 말아야 할 사건의 상황 분류를 봐. 이걸 뭐라고? 여사건이라고. 됐어? 만약 이쪽이 더 많았어. 되니? 많다고 못 푸는 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풀 수 있어. 풀어도 돼.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그냥 다 상황 분류해서 해도 돼. 괜찮아. 무조건 이걸 쓰라는 건 아니야. 알겠니? 근데 조금 더 빠를 거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나는 계산을 이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거야. 전체 사건에서 여사건의 경우를 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첫 번째, 근데 주의할 거 있어? 이게 이렇다면, 되니? 무조건 여사건을 세가 아니라는 거야. 이 방법을 써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되니?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만약에 여사건을 쓸 거라면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 상황 분류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판단하고 들어갈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냥 센이나 뭐 그런 유형 문제집들에선 여사건을 사용하는 경우를 다 그렇게 묘사해 있어.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사건을 쓰는 게 빨라라고 얘기를 해. 구라야. 잘못된 거야. 어, 쌤 풀다 보니까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여사건 쓰는 게 훨씬 빠르던데요? 그렇지, 병신아. 그러니까 그게 빠른 문제들만 거기에 수록해 놨으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몰라. 뭐가 더 빠를지.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여사건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적어도란 말이 나왔어도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알겠지? 됐니? 뭐가 더 많은지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야. 알겠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처럼 두 주 사이를 던져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고 싶대. 돼? 그럼 생각해봐.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어. 던져. 곱해서 짝이야. 짝수, 짝수면 돼, 그지? 짝수, 둘 다 짝수 나오면 곱하면 짝수야, 그지? 짝수, 홀수가 나와도 돼, 그지? 홀수, 짝수가 나와도 돼, 그지? 세 가지야. 세면 돼. 짝수, 2, 4, 6 세 가지, 2, 4, 6 세 가지. 아홉 가지가 있죠. 세 가지, 1, 3, 5 세 가지, 아홉 가지가 있죠. 1, 3, 5 세 가지, 2, 4, 6 세 가지. 아홉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 21가지다. 아니, 27가지다 이거야, 그지? 돼? 근데 여섯 건을 쓴다는 건 이거야. 봤더니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가 나오는 게 훨씬 적은데? 를 빼도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것도 아홉 가지니까. 전체 총 몇 가지니까. 36가지니까 저 아홉 가지를 빼도 되지 않냐라는 거지. 오케이? 됐니? 그러면 파란색으로 푸는 게 무조건 좋은 거야.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세도 돼. 알겠지? 이해가? 됐니? 근데 조금 더 빠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호환 배제의 원리라는 게 있어. 뭐냐면, 일단, 세야 되는 것든, 세지 말아야 되는 거든, 오케이? 혹은 중복해서 체킹된 거든, 다 세. 다 포함시켜. 이거야. 돼? 되니? 다 세고, 됐어? 두 종류. 중복돼서 센 거나, 혹은 세지 말아야 할 것이나, 이것들을 따로 세서 빼주는 거야. 배제해준다. 됐어? 이거 포함 배제야. 돼? 되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 2학기 때 나오죠?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x에서 y로의 함수야. 돼? 함수의 규칙이 있죠? x에 있는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에만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대응되면 안 돼.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됐지? 돼? 그리고 모두 한 번씩은 다 가야 돼. 2도 어디론가 가야 되고, 3도 어디론가 가야 되고, 4도 어디론가, 5도 어디론가 가야 돼. 됐어? 얘는 여러 번 받아도 돼. 얘는 한 번씩만 대응해야 돼. 됐지? 이해가? 그때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다시 말해서, 뭐, 공역은 y야. 1, 2, 3. 되니? 치역은 실제로 선택받은 아이들이야. 얘네들 중. 예를 들어, 이렇게 왔어. 1과 2만 받았지. 치역은 1, 2야. 공역은 1, 2, 3이지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 있는 게 뭐야? 1, 2, 3 모두 적어도 한 번은 선택받아라 얘기지. 됐어? 돼? 그럼 봐. 그런 함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야. 세볼게. 됐어? 전체가 3의 5승계 됐어? 3의 5승계는 돼? 전체 경우의 수가? 거기서 뺄 거야. 다 센 다음에. 뭐, 치역이 한 개인 거랑 치역이 몇 개인 거? 두 개인 거. 뺄 거야. 돼? 치역이 한 개라는 건 모두 다 하나로만 갔어. 그지? 이러면 한 개잖아. 그럼 모두가 1로 갈래, 2로 갈래, 3으로 갈래가 있지.
그런 가짓수가 세 가지죠. 돼? 자, 이번엔 치역이 두 개여야 돼. 두 개만 선택받고 한 개는 선택 못 받아. 한 개 누가 선택 못 받을래? 세 가지 될까? 3이 선택 못 받고 1, 2만 받았어. 2가 선택 못 받고 1, 3만 받았어. 1이 선택 못 받고 2, 3만 받았어. 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세 종류지. 됐어? 그럼 봐. 2와 3만 선택을 받는다 치자. 됐어? 그러면 1, 2, 3, 4, 5가 모두 2, 3으로만 갈 거 아니야. 1도 그럼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 맞아? 됐지? 아니, 근데 문제가 있어. 왜? 이 2의 5승 중에 됐어? 2의 5승 중엔 이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2의 5승 중엔 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돼? 이 두 가지는 치역 한 개에서 센 거잖아. 중복해서 센 거잖아. 그걸 빼달라고. 또. 이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돼? 이게 포함, 다 센 다음 배제해야 될 것들. 세지 말아야 할 것 또는 뭐 중복해서 센 것을 빼주라는 얘기야. 되니? 첫 번째는 이 생각이야. 기준에 의한 상황, 내가 세야 되는 사건을 기준을 두고 상황 분류를 해서 그 각 상황들을 다 셀 것이냐? 돼? 아니면 근데 그 상황 분류가 너무 많아. 여사건을 한번 볼까? 라는 령. 되니? 라든가 아니면 세 번째. 봤더니 그 기준을 잡기가 매우 애매모호해. 왜? 그 기준을 잡아도 뭐 할 때가 있어. 거기엔 그 기준엔 불순물이 들어가 내가 세지 말아야 할 게 포함되거나 되니? 혹은 중복해서 세는 게 포함돼. 아, 그러면 어쩌지? 다른 기준을 잡기가 힘들다면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지. 다 센 다음에 그것들만 따로 세줘서 빼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생각이야. 어떤 방법으로 가서 할까? 되니? 자, 대다수의 문제는 기준에 의한 상황 분류를 해서 세는 게 맞아. 오케이? 되니?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그 기준을 잘 잡는 것, 그 능력이 좋아야 경우의 수를 잘 풀 수 있어. 되니? 됐어? 그러니까 기준도 똑바로 못 잡고 막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돼? 되겠니?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진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소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또 좋아할 수 있죠. 그치? 얘네 이런 건 많이 안 풀어봤을 거야. 하면서 내는 경우가 많죠. 돼? 첫 번째 고민할 것, 어떻게 셀 것인가? 알겠지? 됐어? 두 번째. 두 번째 고민할 건 뭐냐면 이거야.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사건 두 개가 있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됐니?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세요.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셌어. 그 두 사건의, 됐니? 그 두 사건의 경우의 수들을 언제는 더했을 때 답이 맞고요. 언제는 곱했을 때 답이 맞다 이거야. 됐니? 그러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냐는 거야.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관한 얘기야. 됐어?
아씨, 이게 뭐야? 뭐 이지랄이야? 교과서에 있어. 자, 교과서에 합의 법칙에 대한 설명, 고배배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더하래.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래. 됐어? 그럼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 건가 보다. 봐.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래.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해. 또는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 잇따라 일어난다는 건 얘 다음 얘가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동시가 아니지 않아? 아니,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라며. 그럼 동시에 일어나면, 근데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뭐야, 얘는? 말이 지금 서로 상충하는 거 보여? 이해가? 이러면서 헷갈린다고, 처음에. 돼? 그러니까 봐봐.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도로 갈 거야. 돼? 네 가지 방법이 있대. KTX를 타거나, 됐어? 고속버스를 타거나, 또 어떻게 할 수 있지? 비행기, 에어 부산을 타거나, 네, 그냥 승용차를 타거나, 됐어?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 대한항공을 타거나, 제주에어를 타거나, 4등급은 이걸 타야 되지 않을까? 됐어? 자,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도를 가는 경우에서. 돼? 잘 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 부산에서 제주 가는 게 세 가지야. 답은? 그래서 서울에서 제주 가는 경우의 수는 12. 곱하면 돼? 답일 거야, 그지? 야,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면서 부산에서 제주를 갈 수가 있냐? 그게 동시에 벌어지냐? 동시에 벌어지지 않지.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잖아. 그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 동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이 아니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이 동시란 말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 곱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그럼 도대체 그러면 합의 법칙은 언제 쓰냐라는 또 물음이 다가온다고. 그잖아. 그래서 보통 이게 첫 번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겠지, 그냥. 되니? 헷갈리니까 학원에서는, 학원들에서는 이렇게 알려준다고. 두 사건 A, B가, 되니? 서로 영향이, 되니? 있으면 더하고, 서로 영향이 없으면 곱하라고 해.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돼? 잘 봐. 그치.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내가 뭘 타냐와 부산에서 제주 갈 때 뭘 타냐는 서로 영향이 없잖아. 돼? 그래서 곱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넘어간다고.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영향 없다. 됐죠? 자,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살짝 바꿀게. 서울에서 부산 갔다 부산에서 제주로 갔는데 한 번 사용한 운송수단은 다시 이용하지 않아.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비행기를 탔어. 그럼 여기선 비행기를 못 탄다는 거잖아. 헤이.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와 부산에서 제주 가는 건 서로 영향이 있어, 없어? 있지, 이번엔. 해볼까?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걸? 이, 이 조건을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봐. 몇 가지야? 10개. 왜? 그러니까 3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1을 하지 않았어? 잠깐만. 3 곱하기 3을 했다는 건 여기에서 세 가지 곱하기 여기서 세 가지를 갖다 한 거잖아. 야, 이 사건과 이 사건 영향이 있다며. 있으면 더하라며. 있으면 더하라며. 그치. 지금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안 된다고. 지금 뭔가 계속 걸린단 말이야. 이해가?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근데 저게 맞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3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1이 맞잖아. 맞는 거 같잖아. 근데 이 말에는 이 말에 따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계속 헷갈린다고. 지금 거는 얘는 졸라 쉬운 거니까. 그지? 이게 복잡하게 나오면 어쩔 거냐는 거지. 정확하게 내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말들로는 모순되는 상황들이 계속 지금 나오는 거잖아. 이 간단한 상황에서도. 이 간단한 문제에서도. 됐어? 돼? 나는 어떻게 가르치냐? 잘 들어. 첫 번째, 사건을 분류해.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사건끼리의, 되니? 순서를 판단해. 혹은 단계를 판단해. 얘를 먼저 할 거고, 다음 얘를 할 거고, 이걸 판단해. 알겠지? 됐어? 이게 문제에서 명확하게 돼 있으면 그걸 따라. 알겠어? 근데 명확하게 안 돼 있어. 내가 직접 설정할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얘를 할래. 그 다음 얘를 하고 그 다음 얘를 할래. 를 정해. 알겠어? 됐어? 자, 순서가 결정됐지?
됐죠? 잘 봐.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선사건이 있을 거고 후사건이 있을 거야. 됐어? 자, 그럼 이거야. 선사건의, 되니? 선택에 따라, 됐어? 선사건, 이게 이전 단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 그거에 따라서 후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어. 됐어? 지금 같은 경우지. 내가 비행기를 안 타면 아무거나 세 개를 탈 수 있어, 그지? 근데 비행기를 타면 얘밖에 못 타. 한 가지밖에 안 돼, 그지? 이렇게 달라지잖아. 돼? 달라지면 선사건의 상황을 분류하는 거야. 그러면 후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선사건의 상황을 분류하는 거 알겠지? 자, 같은 단계 순서에서 오케이? 분류된 상황끼리는 더해. 돼? 아까 상황 분류했잖아. 그 분류된 상황끼리는 더해 알겠지? 그리고 선사건과 후사건은 곱해. 됐어? 선사건과 후사건끼리 곱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선사건 안에서 분류된 상황이면 더하는 거야. 헤이. 이거야. 그럼 생각해봐. 교과서라는 게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만든 거잖아. 저 말이 틀렸겠냐고. 근데 저 문제는 애매한 거지. 너무 애매한 거지. 졸라 헷갈리는 거지. 왜냐면 저 동시란 말이 이게 영어 원문을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가장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단어 중 가장 가까운 단어를 썼는데 그게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돼?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같은 사건 안에서 분류됐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얘가 일어나면 얘가 못 일어나. 그렇잖아. 같은 사건에서 이렇게 분류됐으면 얘를 보면 얘는 안 보겠다는 거잖아. 얘를 보면 얘를 안 보겠다는 거고. 됐어?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타임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해가? 됐어? 됐죠? 그리고 이 말도 동시에 또는 잇따라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동시라는 게 시간으로 보지 말고 얘를 하면서 얘를 선택할 수 있어. 얘와 얘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 그걸 이제 동시에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제 동시란 말을 웬만하면 빼고 생각하자는 거지, 이제. 왜? 헷갈리니까. 난 이제 뭘 해야 돼? 선사건과 후사건을 나눠 놔야 돼. 사건들의 순서들, 사건들의 단계들을 끊어놔. 알겠지? 돼? 자, 그리고 또 봐. 영향이 있다, 없다도, 되니? 학원 강사들도 똑똑한 사람일 텐데, 이 말을 만들어내고 되게, 아, 씨, 존나 잘 만들었어. 나이스.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지? 틀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저 영향이 있다, 없다가 그거야. 선사건이 후사건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아까 얘기했던 선사건의 선택에 따라 후사건의 선택의 가짓수가 변함이 없냐, 아니면 달라지냐. 그걸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게 그 말은 근데 사실 되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서로
그러니까 달라져도 선사건과 후사건을 곱할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게 명시했어야 돼, 사실.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려면. 사건들의 순서가 있어야 돼, 먼저. 알겠지? 이 전 순서와 다음 순서끼리는 곱하는 게 맞고, 다음 순서에 영향을 끼친다면, 즉,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면, 여기를 상황을 분류해서, 되니? 그 분류된 상황끼리는 더한다, 이거야. 알겠어? 돼? 졸지 마라, 시발. 봐. 등산로. 출발 지점 있고, 정상 지점 있어. 돼? A 등산로, B 등산로, C, D, E 등산로야. 지난주에 운정 수업 들었던 애들은 조용하고, 은성이랑 서별이가 있어. 오케이? 둘 다 정상 찍고 내려올 거야. 산책로 5개 중에 선택해서. 자, 룰이 있어. 첫 번째. 각자, 두 사람 각자 올라간 길로 내려가지 않아.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성이가 A로 올라갔어. 됐니? 그럼 어디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야? A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지? 이해가?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둘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서별의 입장에 생각해봐. 같은 길로 가기가 싫겠지. 피하고 싶겠지. 그렇지 않겠어? 왜 그런 수모를, 그죠? 같은 길을 이용하지 않을 거래. 아주 옛날 수능 기출이야. 자, 두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그러니까 먼저 사건을 분류해야 된다 그랬잖아. 맞아? 지금 사건은 네 가지야. 은성이가 올라가. 서별이가 올라가. 은성이가 내려와. 서별이가 내려와. 은성이가 올라가는 것과 서별이가 올라가는 건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원래. 내가 정하라고 그러면. 오케이? 정할게. 은성이가 올라가고 서별이가 올라가. 그리고 은성이가 내려오고 서별이가 내려가. 이게 네 가지 사건을 나눌게. 순서를 이렇게 정했어. 사건 분류했고 순서 정했다고. 됐어? 그리고 봐봐. 은성이가 올라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은성이가 올라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지. 맞아? 근데 이제 서별이가 올라가는 건 4가지지. 옳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은성이가 A로 올라갔고 됐어? 서별이가 올라갔어. 돼? 돼?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제 내려갈 거잖아, 은성이가. 은성이가 만약에 C로 내려왔어. 그럼 서별 입장에 생각해봐. 내가 올라온 B를 안 쓸 거지. C도 안 내려갈 거지. 왜 은성이가 내려가고 있는데? 같이 가기 싫거든. 맞잖아. 조은성 맞아, 아니야? 그럼 이제 3가지를 갈 수 있지. 됐어? 근데 만약에 은성이가 1로 내려왔어. 그렇게나마 서별이와 길을 함께 하고 싶다며. 존나 변태 같은 새끼.
그럼 서별 입장에 생각해봐. 내가 올라온 이 길을 원래 이용 안 할 거지. 근데 은성이가 일로 내려갔잖아. 그럼 네 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갈 수 있는 건?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은성이가 어디로 내려가냐에 따라 서별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지 수가 달라져, 그지? 그때 그 전 사건을 분류하는 거라고. 그 선 사건을 분류하는 거야. 은성이가 내려가는 게 서별이가 올라온 길로 내려갈 거냐? 서별이가 올라온 길이 아닌 길로 내려갈 거냐가 나뉜다고. 자, 서별이가 올라온 길, 한 가지야, 그지? 그걸 선택하면 서별이가 내려올 수 있는 게 네 가지였죠. 서별이가 올라오지 않은 길, 얘 뺐어. 얘도 뺐잖아. CD, E를 갈 수 있지. 맞지? 됐어? 원래 은성이가 내려올 수 있는 거는 얘만 빼고 네 가지였잖아. 이 네 가지를 분류했다고. 얘냐? 얘냐를. 됐어? 그 네 가지를 이렇게 한 가지, 세 가지를 쪼개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서별이 입장에선 이제 자기가 올라온 길 말고 은성이가 내려가는 길 말고 나머지 세 가지가 남은 거죠. 전 사건과 후 사건끼리 곱하라고. 더하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260까지다 이거지. 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얘기들이야. 알겠지? 됐어? 마지막 세 번째 고려할 것은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셀지. 상황 분류, 기준 잡고 상황 분류할지.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여사건으로 가는 게 빠를지. 오케이? 아니면 다 세서 내가 세지 말아야 될 것 혹은 중복돼서 센 것 빼줄지. 되니? 그걸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들을 봤는데 그 사건들끼리, 경우의 수끼리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또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됐어? 세 번째는, 그래서 공식을 사용할까 말까. 됐어? 공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직접 센다는 거야. 됐어? 아, 세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 C, D 네 사람이 있어. 이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할 거야. 그냥 직접 쓸게. A, B, A, C, A, D, B, C, B, D, C, D. 여섯 가지다 이거죠. 세도 돼요. 됐어? 됐니? 근데 예를 들어 A, B, C, D, E, F, G 중에 두 사람을 고르래. A, B, A, C, A, D, A, E, A, F, A, G, B, C, B, D, B, E. 뭐 이게 다 세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셀 수가 있고, 됐니? 이걸 빠르게 하는 공식이 없을까를 고민도 한다는 거지. 쓰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됐니? 아,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게 무조건 우월해 이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알겠지? 돼? 무조건 써 이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잘 쓸 수 있고 쓰는 상황이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건 쓰는 게 빠를 것 같은데 하면 쓰라는 얘기야. 알겠지? 돼?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공식을 적용시킬지 뭐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겠지. 그 능력이 중요하겠다. 그지? 돼? 자, 쓰기로 했다면 내가 고민해야 되는 첫 번째는 N과 R의 구분이야. 돼? N은 선택지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그 선택하는 행위를 몇 번 할 건지.
시행횟수 R이야. 돼? 봐. 좋은 성 대답해. 자, 편지가 5통이 있어. 서로 다른 편지 5통이 있어. 돼? 서로 다른 우체통이 있어.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 있고 1, 2, 3, 4, 5번 편지가 있어. 돼? 됐어? 자,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 있어. 모두. 모든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는? 임태랑, 몇이야? 어? 자, 해랑 120까지. 120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 아니, 60이면 내가 이해를 해보겠어. 60도 아니고 120이라고? 아, 그러니까 차라리, 5 곱하기 4 곱하기 3만 했어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5, 4, 3, 2, 1을 갖다? 대답해. 넌 몇이야? 얘는 모르겠는지 모르- 뭔데? 편지? 그래서. 다음에 일지에서 윤호, 그냥 얘기해봐. 뭐야. 어? 30? 30은 어떻게 계산한 거야? 30의 그 계산법은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 30이 나왔냐고. 어. A 다섯, B 다섯, C 다섯? 어, 어, 어? 크게 얘기해. 이제 어. 이해되는 사람, 저 말이. A 다섯, B 다섯, C 다섯이 뭐야? 어. 그럼 그게 몇 가지야? 세 가지. A에 다 넣냐, B에 다 넣냐, C에 다 넣냐? 그리고, 어, 어? 아, 그래. 잠깐만. 이 아이디어는, 그래, 의미는 있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닌가? 우체통 한 개에 다 넣는 경우의 수. 그게 세 가지다 이거지. 돼?
우체통 두 개 다 넣는 건. 그럼 먼저 A, B에 넣냐, A, C에 넣냐, B, C에 넣냐 세 가지가 있잖아. 맞아? 됐어? 그럼 예를 들어 A, B에만 다 넣기로 했으면 A, B에만 다 넣는 게 몇 가지야? 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뭐가 기준인지 알겠어? 기준을 뭘로 잡는지 알겠어? 편지를 담는 우체통의 개수에 관한 얘기야, 지금. 맞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서 지금 들어가는 거야. 뭐야? A, B에 그러니까 편지를 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왜 네 가지야? 아, 한 개, 네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네 개, 한 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1번이 여길 갔어. 2, 3, 4, 5가 얘를 갔어. 한 개, 네 개를 그렇게 나눴어. 근데 2번이 여기 가고 1, 3, 4, 5가 B에 갔어. 이건 다른 경우잖아. 개수로만 나뉘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걸 같게 취급한 거지. 그래서 잘못된 거지. 이해가 뭔 말인지? 아, 그래서 3 곱하기 여기가 4였다? 세개가 그럼 뭐가 돼? 아, 그러면 311, 131. 아, 닥쳐봐. 113, 221, 212, 122. 여섯 가지네? 세 가지, 12가지, 여섯 가지니까 30개가 아니라 21가지잖아. 그렇지 않나? 네 계산이라면 이건데? 아니, 이게 틀렸긴 하지만. 그랬으면 3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지금 이 개수로만 못 나누는 게 돼? 이게 서로 다른 편지라서 그런 거 맞지? 일단. 맞아? 돼? 아니, 만약에 지금 저 풀이가 왜 의미가 있냐면, 왜 지금 내가 이걸 그냥 자꾸 물어주냐면, 만약에 서로 같은 편지라면 이 풀이가 가요. 맞는 풀이가 돼. 그잖아. 돼? 돼? 그러니까 30이 아니라, 아까 뭐였지? 21가지인가? 21가지로 가는 게 맞았어. 김정우 씨 얘기. 어? 어. 비누체통이 있을 수도 있어. 어? 넌 54가 나왔다고? 어떻게? 어? 아, 얘를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고, 얘는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채우고, 얘는 한 번 채우고, 그럼 이제 아무 데나 가도 되니까 3, 3이니까, 됐어?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왜? 1이, 그러니까 다 채운다는 가정하에, 1이 여길 갔어. 됐어? 2가 가고, 3이 일로 왔어. 그 다음에 4, 5가 간 거랑, 돼? 예를 들어, 4를 먼저 써. 5를 써. 그 다음에 1, 2, 3을 간 거랑 같은 얘기잖아. 그치? 네가 네 맘대로 1, 2, 3을 먼저 넣을 거야. 그건 아니야. 4, 5를 먼저 넣어도 돼. 그지? 그럼 이건 중복되는 거잖아. 그치? 중복해서 세면 안 된다니까. 그지? 그리고 물론 빈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이 풀이가 잘못된 것도 맞지만 그 풀이를 잡고 들어가서도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알겠어? 뭐야 그러면? 어떻게 60개야?
아, 5P3이다. 5C3이면은 10개야. 5P3은 543이잖아. 60 맞지? 그럼 5P3이면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넣겠다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2개는 안 들어가? 편지를 모두 넣어야 된다니까? NR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것들을 배워갖고 안다 이거지? PC를. 근데요, 그, 여기 공식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깝치지 마. N이 R보다 작을 수도 있어. N이 R보다 작을 수 있어. 근데, 음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맞아. 그럼 이게 틀렸다는 얘기겠지. 네가 쓴 공식이 그 공식을 쓰는 게 아니란 얘기겠지, 그러면. 아직 공식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쓰지 마. 진짜로?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만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판단하려 하지 마. 그러다가 그렇게 네가 서별이한테 까이는 거 아니야. 어? 네가 아는 세계에서 네가 네 스스로의 판단으로 아, 서별이는 날 좋아하는군. 이지랄을 했으니까. 얘가 스토킹 하던 애가 있어. 아니, 제가 어,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면? 그 정확하게 말하면 쇼핑한다고 말하는 거죠. 아, 그렇지. 서별이란 여자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구라까지 쳤어. 그 여자애가 자기한테 고백도 했다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치. 그리고 심지어 그 서별이란 애는 나도 이게 애들 얘기만 듣고 사진 한번 봤나? 그랬는데 되게 예쁜 애였어. 중학교 때. 걔는 뭐 그래서 뭐 예고 갔나 그랬나? 알잖아. 알잖아, 스토커. 암튼. 근데 그게 다 구라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던 건데 그 여자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모두에게 구라를 치고 자기가 찼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여자애한테 DM 날려서 같이 영화 보자고 했다가 대차게 까이고. 야, 그러면 야, 봐봐.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여자애한테 영화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의 동선을 막 파악하고 있었을 거야, 너는. 모르겠어. 덕후 새끼야. 어? 야, 이 스토커 새끼야. 그러니까 지금 M과 R부터도 안 돼, 지금. 뭔가, 아,
아니, 아니,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운전고 수업 때 네 생각과 어긋났다고? 뭐라는 거야? 야, 근데 자, 기회를 줄게. 은성아, 은성아 그러니까 기회를 줄게. 답은 둘 중에 하나야. 얘거나 얘야. 확실해? 조은성이 이거야? 정훈이가 이거야? 야, 조용히 해봐. 자, 이렇게 돼 있어. 조은성 네가 맞아? 바꿀 기회를 줄게. 이대로 3, 2, 기억을 해도 이게 기억력이 안 좋아. 바뀌어서 기억할 거야, 분명. 2, 바꿀 거야? 확실하지? 조은성을 따라가야겠는 거야. 아니, 됐지? 엔딩? 엔딩? 테라나 답은? 그치, 3의 5. 이게 고민되는 건, 봐. 현지를 선택해, 우체통을 선택해. 현지를 선택하면 5의 3승이지, 이 사람아. 우체통을 선택하면 3의 5승이고. 우체통이 현지를 선택해. 5가지. 얘가 또 선택해. 5가지. 선택해. 5가지야. 맞지? 아니, 현지를 선택한다며. 누가? 그럼 우체통이 선택을 하겠지. 5가지잖아. 맞아? 근데 편지를 진짜 선택하는 거야?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지, 이 사람아. 사람이 있어. 편지를 갖고 있어. 가서 어디 우체통에 넣을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편지도 어디다 넣을지 선택하는 거죠. 어디다 넣을지 선택하는 거지. 맞아? 됐어? 여기가 선택지라는 거야. 이게 시행 횟수야. 5번의 선택 행위가 있었다 이거지. 돼? 돼? 선택지와 시행 횟수 n과 r부터 구분해야 돼. 됐어?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공식을 쓸지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야. 돼? 고1 그리고 고2 때는 네 가지 공식이 있어.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어. n 파이 r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는 경우의 수. 됐어? 돼? 이게 지금 뭐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5번의 선택을 할 거야. 뽑은 거 또 뽑아도 돼. 됐어? 아, 뽑아서, 아씨, 뽑아 배열하는 경우에서. 됐니? 순서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뽑은 우체통 여러 번 뽑을 수도 있어. 한 번 더. 1번 우체통이 A에 가고, 그러니까 1번 편지가 A 우체통하고 2번 편지가 B에 가는 거랑 1번이 B에 가고 2번이 A에 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지? 배열한다는 거죠. 순서가 의미가 있다 이거지. 돼? 됐어? 이게 그러니까 n 파이 r이었던 거야, 사실. 그리고 그 계산법은 n의 r승이야. 그러니까 3의 5승이었다 이거지. 5의 3승이 아니라. 이해가? 두 번째.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 NHR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락해서 그냥 뽑는 경우에 서 돼? 뽑기만 해. 순서는 의미가 없어. 아까 윤호가 얘기했던 편지가 다 같은 편지일 때야. 됐어? 그걸 막 이제 개수를 나누는 거 막 한 거지. 근데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돼? 그 계산법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래. 돼? 왜 그런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1번과 2번. 돼? 세 번째. 순열이라는 게 있어. NPR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에서. 됐어? 뽑고 배열하는 경우고 그 계산법은 n팩 나누기 n-r팩. 일 거고 이건 곧 배울 겁니다, 이제. 왜 저런 공식이 나오는지. 마지막. 조합.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 계산법은 n팩, r팩, n-r팩입니다. 그치? 돼? 됐죠? 자, 공통점 있어. 서로 다른 n개야. 다. 돼?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는 다 구분이 가는 선택지여야 돼. 그래야 공식을 쓸 수 있어. 함부로 쓴다는 게 아닌 거야. 알겠지? 판단의 근거야. 두 번째, 어떤 공식을 쓸까는 지금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 뭐? 지금 네 가지의 공식에 키워드가 두 종류가 있었어. 중복이라는 단어와 배열이라는 단어야. 그지? 배열이라는 건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지? 중복을 허락할 거냐, 안 할 거냐, 배열을 할 거냐, 말 거냐. 돼? 그때 파이를 쓰는 거야. 중복하지만 배열하지 않을 때 H를 쓰는 거야. 중복 허락 안 나고 배열의 의미가 있으면 PR을 쓰는 거고 NCR을 쓰는 거야. 이렇게 구분할 거야. 어떤 공식을 쓸 것이냐를. 알겠어? 돼? 됐어? 자, 중복 허락하면 뽑은 걸 또 뽑아도 돼. 그러니까 N이 R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근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뽑은 걸 또 뽑을 수가 없지. 맞아? 그러니까 N이 R보다 커야만 해.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고일 건 사실 n과 r을 구분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 헷갈리면 뭐 하면 돼? 큰 놈이, 크거나 같은 놈이 n이야. 근데 그렇게만 갖고 들어가면 고2 때 망한다고. 알겠어? 이해가?
확통이 필수잖아. 니네는. 그러니까 대수 미적 분원 확통이라고. 수능 과목. 선택이 없다고, 그지? 됐니? 이렇게 나뉘는 거야. 경우의 수를 셀 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냐. 이 고민부터 되고, 오케이? 그래야 그 다음 하나하나씩을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돼? 여기까지 돼?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알겠죠? 이제 합의 법칙, 뭐야. 호배 법칙을 가볼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건지에 관한 문제들이 막 나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걸 정리할 거야. 오케이? 첫 번째. 뭐부터 나오냐? 이거부터 갈까,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부터. 오케이?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를 물으면 뭘 체크해야 되냐면 개수를 체크해. 문자 앞에 개수를 체크해. 개수의 절대값이 큰 순서대로 기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분류를 할 거야. 오케이. 간단해.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자, 이 문제부터 볼게.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20이 되도록 함대.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래. 돼? 됐어. 자연수야. x, y, z는. 그럼 이렇게 놓으라는 거야. 3z가 먼저 기준이 돼. 그 다음 기준은 2y야. 그 다음 x야. 됐어? 그럼 z가 1이었으면 돼? 그럼 2y 더하기 x가 17을 만족하면 돼, 그치? 됐어? 그럼 y도 1이었으면 15면 돼, 그치? 2였으면 4를 채운 거니까 13이면 돼, 그치? 3이면 11이면 되겠죠? 쭉 해서 몇 가지 있어? 8이면 딱 1 되는 거죠. 그치? 이거 돼? 만약에 2였어. Z가 2였어. 돼? 그럼 6을 채웠지. 나머지 14를 채우면 돼, 그지? 1이면 12를 채우면 되는군요, 그죠? 2면 10을 채우면 되는군요, 그죠? 됐어? 3이면 8을 채우면 되죠? 7이면 0이니까 안 되지, 자연수. 6까지. 그럼 6이면 2까지 채우는 거죠. 이 직접 세주면 된다는 거야. 돼? 3이었으면 9를 채웠지. 나머지 11을 채우면 돼, 그지? 1이었으면 9, 그죠? 2였으면 7, 3이면 5, 4면 3, 5면 1. 이렇게 다섯 개이네요, 그죠? 4였으면 10이니까 8 채웁니다, 그죠? 1이면 6 채우고요. 2면 4 채우고, 3이면 2 채우죠. 엔딩이죠. 오케이. 15를 채웠어요, 그죠? 5만 채우면 되니까 1, 3, 2, 1. 엔딩, 그죠? 6이면 18이야, 그지?
2y 더하기 x를 해서 2를 채울 수가 없어, 그지? 자연수로. 그럼 엔딩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몇 가지? 여기 8개, 6개, 5개, 3개, 2개네요. 그죠? 돼? 이게 규칙이 있어. 둘, 하나, 둘, 하나 순으로 줄어들지. 됐어? 다 더해주면 답이겠네요. 그죠? 이해가? 됐어? 문제 살짝 바꿀게. 20보다 작거나 같대. 그리고 음이 아닌 정수 XYZ를. 잠깐만. 자연수와 음이 아닌 정수는 다르지? 음이 아닌 정수는 뭐도 포함이야. 0도 포함이야. 오케이? 돼?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그리고 부등식으로 바뀌었어. 그죠? 그럼 이번에도 Z가 0이었으면 둘이 합쳐서 20을 채워야 돼. 그지? 0이면 20이죠. 1이면 18이다. 그지? 2면 16이죠. 쭉 해서 10이고 0까지 있겠다. 그지? 됐나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한 번 더. 1이면 17을 만들었어. 그지? 17만 더 채우면 돼. 그지? 0, 17, 1, 15, 2, 13. 쭉쭉쭉 몇 가지? 8, 1까지 됐죠. 돼요? 되십니까? 자, 2면 14야. 그지? 됐어? 0, 14, 1, 12, 쭉쭉쭉 14, 아니다. 7, 0까지 됐죠. 됐나요? 3이면 굳이 11 채워야 돼. 0부터 5까지 채워지겠다. 그지? 맞죠? 4면 12 채웠어요. 그죠? 8 채우면 돼. 맞죠? 5면 15야? 0, 5, 1이면 3, 2면 1 됐죠? 6이면 0, 2, 1, 0 있죠? 이렇게 엔딩 되네요. 그죠? 이렇게 세는 거야. 그치? 여기 11개가 있어요. 그죠? 여기 9개가 있네요. 그죠? 아, 그럼 더 많겠네. 그지? 그럼 내가 지금 푼 건 이거죠? 그죠? 됐니? 그럼 8개죠? 6개죠? 5개고, 3개고, 2개죠? 규칙 있게 줄어든다. 그지? 2, 1, 2, 1, 2, 1 이렇게 줄어든다. 그죠? 됐어? 이렇게 풀시면 됩니다. 알겠죠? 개수가 높은 순대로 기준이 돼서. 알겠지? 되십니까?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 두 번째. 그다음 얘가 나왔네. 약수의 개수 대 총합, 총곱까지 가리킬게. 돼. 잘 봐. 약수 얘기가 나와. 태랑, 약수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해야 돼? 옳지. 소인수분해부터 항상 하는 거야. 약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중1 때부터 그랬어, 그지?
맞아? 어떤 수 n이라는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해 약수를 물어.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할 거야, 그지? 소인수 분해를 했던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소인수 분해 됐다 쳐봐. 돼?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주머니 세 개를 떠올려야 돼. 이 주머니가 있고, 삼 주머니가 있고, 오 주머니가 있는 거야. 돼? 이 주머니에 이가 A개가 있고요. 삼 주머니에 3이 B개가 있고, 오 주머니에는 C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돼? 이걸 여기에 손을 넣어서 몇 개를 뽑아. 이 주머니에서 몇 개를 뽑고, 삼 주머니에서 몇 개를 뽑고, 오 주머니에서 몇 개를 뽑아. 됐어? 그래서 그것들을 곱하면 약수가 되지 않냐는 거죠. 돼? 이해가? 잘 봐.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0개부터 A개까지야. 그치? 0개를 뽑았다는 건 1을 뽑았다는 거야. 한 개 뽑으면 2, 두 개를 뽑으면 2의 제곱 4, 세 개 뽑으면 2의 3승. 됐어? 에서 2의 A승까지. 그지? 0개부터 B개를 뽑을 수 있죠. 0개부터 C개를 뽑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1가지지. B 플러스 1가지야. C 플러스 1가지가 됐죠. 오케이.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가지죠. 요게 약수의 개수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지수에다 1 더해서 다 곱하면 돼 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해가? 됐어? 두 번째. 그래서 총합을 묻는다면 여기서 1, 2, 2의 2승 쭉쭉쭉 해서 2의 A승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1, 3, 3의 제곱 쭉쭉쭉 해서 3의 B승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1, 5 쭉쭉쭉 해서 5의 C승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됐어?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빼서, 그치, 선택해서 곱한 것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 맞아? 됐니? 그 경우를 모두 다 더하는 거야, 그지? 그건 결국 이 전개식이랑 같지 않냐는 거죠. 이 전개식이랑 같지 않냐는 거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요게 이씩 곱해지지. 돼? 이씩 곱해지면 곱해진 수 빼기 1을 해. 알겠지? 처음 수 1 맞죠? 곱하기 2가 결국 지금 저기에 있는 숫자가 A 플러스 1가지가 있지. 빼기 1. 그게 저 수들의 합이야. 한 번 더. 두 번째는, 두 번째 주머니, 3주머니는 30 곱해지지. 빼기 1에 처음 수 곱하기 3이 몇 개? B 플러스 1개 빼기. 이러면 돼. 왜 그런지는 고 이때 배워. 5 빼기 1, 1 곱하기 5에 C 플러스 1승 빼기 1 됐죠. 곱하면 답이.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오케이? 마지막. 약수의 총곱은 조은성 12의 약수 불러. 정신. 다시 불러. 어. 아우. 씨. 다시. 어. 네? 12의 약수. 아우. 다르게 해봐. 다른 방식으로. 또. 또. 그치. 왜? 이렇게 곱하면 12이고. 이렇게도 10이고. 이렇게도 10이지.
짝이 있어서 그 짝끼리 곱하면 12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총 곱이라는 건 n을,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12의 3승이 되는 거지. 왜? 약수의 개수가 6개 있었잖아. 맞아? 그걸 두 개씩 묶었으니까 3승이 되는 거지. 12, 12, 12로 곱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n을 몇 번 제곱할까? 그건 약수의 개수가 있으면 그걸 두 개씩 묶었으니까 2분의 약수의 개수승 아닐까?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있었잖아. 됐죠? n의 2분의 약수의 개수승이라는 거야. 됐어? 이해가? 돼? 약수에 관한 얘기야. 이런 거 나와. 480과 720의 아니 공약수의 개수하고 물어. 공약수는 공약수는 그래서 그래서 중1 때 공약수는 뭐라고 해? 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맞아? 그럼 이 480과 720의 최대 공약수를 찾지 않겠어?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240이야. 그럼 240의 약수의 개수를 묻는 거랑 같은 얘기야, 그지? 240은 소인수분해하면 이거거든. 돼? 그러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2 20가지인 거 됐어? 4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곱하면 답이죠. 두 번째. 또 이런 거 나와. 720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 이렇게 나와. 그럼 720을 빨리 소인수분해부터 하라 그랬지. 2의 4승, 3의 제곱 곱하기 5죠. 됐어? 그러면 2주머니, 3주머니, 5주머니가 있는데 4개, 2개, 1개였다 이거죠. 돼요? 그럼 여기서 0개부터 4개까지 뽑을 수 있지. 0개, 1개, 2개 뽑을 수 있고 0개, 1개 뽑을 수 있잖아. 근데 3의 배수니까 0개 뽑으면 안 돼. 그치? 적어도 하나 뽑아야 된다는 거죠. 돼? 그러니까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가지 5가지, 2가지죠. 3가지가 아니라 2가지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알겠어? 돼? 오케이. 세 번째.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야. 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무슨 차이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봐봐.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거야. 10,000원짜리 한 장을 낼 수 있어. 또는 5,000원짜리 두 장을 낼 수도 있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것과 5,000원짜리 두 장을 내는 건 방법이 같아 달라. 다르지. 방법은 다르지. 금액은 같지. 돼? 오케이?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금액이 문제가 돼. 중복되는 게 생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자, 첫 번째. 환전 가능성을 체크해. 환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환전 가능성을 체크하라는 건 이거야. 작은 단위가 큰 단위를 대체할 수 있는가?
오케이? 작은 단위가 큰 단위를 그러니까 큰 단위로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돼? 만약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바꿔 쓸 수 있다면, 가능하면, 되니?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1,000원짜리가 3장이 있어. 5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100원짜리가 2개가 있었대. 됐어? 이 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을 할 거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금액의 수야. 항상 문제에 써 있어. 단, 영어는 지불하는 경우는 없대. 오케이? 영어를 낸 건 지불을 안 한 거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됐어? 그럼 봐봐. 방법부터 볼게. 됐어? 얘를 0개부터 3개까지 쓸 수 있어. 0개부터 4개까지 쓸 수 있지. 0개부터 2개까지 쓸 수 있어. 4가지고 5가지고 3가지야. 곱하면 돼, 그지? 근데 빼기 1 해야죠. 왜? 0, 0, 0이 안 되니까. 이해가? 왜? 금액의 수는? 문제는 이거야. 500원짜리는 4개가 있어. 500원짜리 2개 이상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를 대체할 수 있잖아. 100원짜리는 2개 있어. 5개가 모여야 5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긴 대체가 안 돼. 근데 이건 대체가 돼, 그지? 됐어? 이게 환전 가능성을 체크하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네 둘끼는 대체할 수 있지, 환전할 수 있지. 그러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하는 거야. 500원짜리 6개로 바꿔. 500원짜리 총 몇 개가 돼, 그래서? 100원짜리가 몇 개고? 2개고, 그죠? 0개부터 10개까지, 0개부터 2개까지, 그지? 11가지, 3가지, 빼기 1 하셔야 돼요, 또. 0, 0은 제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돼? 해당 경로도 아니고 그냥 경로에서야. 아까 저기 서울에서 부산 가고 부산에서 제주 가는 거랑 같은 얘기야. 오케이? 그냥 곱해주고만 하면 돼.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 분류해서 더해주고. 오케이? 설명했던 거랑 간단하게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 됐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에서 B 지점과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헤이. 자, B 지점과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겠대. 지금 B와 D 사이에는 도로가 없잖아. 여기에 몇 개를 추가할 거래더니 여기에 뭐 X개를 추가할 거라고 쳐. 한 게 아니야, 지금. 뭔가 X개를 추가를 한다는 의미야. 됐지? 저 하나 선 그은 건.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90까지가 되고 싶대. 됐어?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어. 맞지?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어. 기존엔 이렇게밖에 못 갔다 이거죠. 근데 이제 B, D 사이에 도로가 생기면 이게 최단 경로는 아니야, 지금. B를 갔다가 D를 갔다가 C를 갈 수가 있고요.
A에서 D를 갖다가 B를 갖다가 C를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요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상황이. 됐어? 그럼 봐봐. A에서 B로 가는 게 두 가지 맞나요? B에서 C로 가는 건 세 가지 맞죠? 두 사건이라고 보는 거지. A에서 B, B에서 C. 그지? 됐어? A에서 D로 가, C로 가. 됐죠? A에서 B로 가, D로 가 X죠. C로 가 E죠. A에서 D, D에서 B, B에서 C. 됐죠? 야, 김태랑. 너 누구 내일 생일이야? 너 생일이라고? 니네 가족 중에 내일 생일 사람이 있어? 아, 엄마 생일이라고? 확인해봐. 엄마 생일인지 아닌지. 이거 됐죠? 그래서 너 또 빠진다고? 엄마 지금 카톡 했는데? 어. 엄마랑 잘 얘기해. 90. 맞죠? 13x는 78. x는 6. 됐어요? 도로의 개수 6가지.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겠니? 오케이. 내일 이어서 갈게. 어렵냐? 괜찮아? 근데 아까 중간에 계속 문제 내는 거 하나도 못 맞추죠, 다들. 야, 네 명. 아니, 둘은 한번 들었으니까. 네 명 다 지금 뭐 맞춘 게 없잖아. 뭐라고? 됐어? 네. 윤호 할만해? 괜찮아? 오케이.